남편의 얼굴을 담은 영상이 세상에 퍼지는 그날, 한영자는 법원에서 타인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성실한 행위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발언하던 그 시각이었어요. 남편 강남봉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건지 한영자는 그날 오후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사실 한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전부터 작은 모래알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가면 계속 거슬리지만 딱히 꺼낼 방법도 모르고 그냥 눈물 흘리며 참다 보면 어느새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강남봉이 요즘 들어 부쩍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예전과는 달리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서 놓지 않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한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설마 하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영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지친 몸으로 귀가했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강남봉도 보이지 않았어요. 별일 없겠거니 하고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작은 아들 강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강백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묘하게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장난기 가득하고 해피바이러스를 팍팍 뿌리고 다니는 아들이, 그 밝은 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한영자가 묻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백호가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영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아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를 걱정해서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영자의 가슴 한편이 이미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는 그날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드림호텔에서 마서린 실장을 만나려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장미가 찍어둔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흘러가는 가십성 영상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남자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강백호의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강남봉, 자신의 아버지가 드림호텔 앞에서 채화영과 만나 밀회를 나누는 장면이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어요. 영상 댓글창엔 이미 불이 붙어 있었고요. 드림호텔 대표 불륜녀래. 저 남자 누구야? 꼴통 남편이네. 같은 말들이 쏟아지는 걸 강백호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인데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실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채화영이라고? 드림그룹 며느리, 그 채화영? 강백호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어머니 한영자였습니다. 이 영상을 엄마가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어요. 법원에서 남의 이혼 사건을 수십 년 동안 맡아온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이혼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백호는 형 강준호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아버지를 불러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냥 목소리라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강백호는 차 안에 앉아서 주먹으로 핸들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욕지거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였으니까요. 한영자가 그 영상을 본 건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강남봉은 저녁 내내 들어오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한영자는 괜히 TV를 켰다가 껐다가 물을 한 잔 마셨다가 다시 내려놓다가 그렇게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열어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드림호텔 대표 불륜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영자의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그리고 한영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강남봉이었어요. 채화영 옆에 서서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폰도 없이 핸드폰 스피커를 타고 한영자의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한영자의 기억은 조각조각 끊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는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손등으로 닦으려고 하는데 이미 뺨이 다 젖어 있었으니까요. 우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한영자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슬플 때 소리를 내지르거나 드러눕거나 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강남봉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멈칫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한영자를 발견했습니다. 한영자는 그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강남봉을 바라봤습니다. 강남봉은 직감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한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들어 강남봉에게 내밀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야, 이건. 됐어. 한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30년 변호사 생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미 눈물을 다 쏟아낸 뒤라 남은 게 없는 건지 한영자는 딱 두 글자만 말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강남봉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고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하면 영상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강남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영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쾅 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딸깍 조용한 잠금 소리 하나.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오장미의 기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날 드림호텔에서 강남봉과 채화영의 밀회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강남봉 같은 인물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강혁이 CCTV에 찍힌 결정적 장면은 손에 넣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는 순간 오장미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 켜졌습니다. 한 아주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막걸리를 뒤집어 쓰는 채화영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인파 속에서 고스란히 목격되고 있다는 걸 오장미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건 채화영을 사회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드림호텔 대표로서의 이미지, 마 회장의 점잖은 며느리라는 가면, 그 모든 걸 한 방에 벗겨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오장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손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복길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고 정숙희 엄마의 맑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최화영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영상은 깔끔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그걸 바로 올리지 않았어요. 시간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최화영이 가장 아플 때 가장 무너질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그게 오장미였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복수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오장미는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강백호였습니다. 오장미가 드림호텔 주차장 CCTV 영상을 들고 다음 행보를 고민하던 참에 강백호가 찾아왔어요. 강백호의 얼굴에는 평소에 환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장미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오장미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강백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영상, 장미 씨가 올린 거 맞죠? 오장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강백호를 바라봤어요. 화났어요? 강백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는 생각하셨어요? 그 말에 오장미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오장미의 유일한 빈틈이었어요.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강백호의 어머니 한영자가 받을 상처까지는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겁니다. 오장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강백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힘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더 당혹스러웠던 거겠죠. 뭘 그렇게 사과를 해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은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강백호는 그렇게 말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이 밝고 따뜻한 청년이, 인류에 넘치는 훈남 변호사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오장미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장미와 강백호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강백호가 오장미에게 말했어요. 나도 같이 싸울게요. 최화영, 그 사람이 한 일들, 나도 알고 싶어요. 오장미는 그 말에 강백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장난기라곤 없었어요. 평소에 그 에너지 넘치고 유쾌한 강백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해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최화영이랑 아버지 사이, 오복길 아저씨 사건이랑도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오장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백호를 전선에 끌어들이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변호사 강백호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강혁의 CCTV 영상을 법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법률 조력이 필요했고, 오복길 아버지의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로 연결하려면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함께 해줄 수 있으면 고마운데요. 대신 위험해요. 강백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반쪽짜리 미소였어요. 제가 겁나는 게 없는 스타일이에요. 한편 한영자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은 맑았어요. 오히려 어떤 결심이 선 사람처럼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강남봉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운 듯 구겨진 셔츠를 입고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는데 한영자가 아침에 나타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영자야, 아침이라도 같이. 됐어요. 한영자는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아요. 강남봉이 그 말의 뜻을 알아챘는지 굳은 표정이 됐어요. 한영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법원도 아니고 자신의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간 곳은 다름 아닌 오장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한영자는 오장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면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영자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올렸는지, 그리고 최화영에게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지를요. 아들 강백호가 최근 자꾸 드림호텔 언저리를 서성이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강백호가 마서린 사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30년 변호사였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한영자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저를 왜요? 한영자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최화영, 그 사람한테 뭔가 당한 거 있죠? 직구였습니다. 한영자는 돌려 말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게 오장미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장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이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요? 나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대로. 한영자의 눈빛이 오장미와 맞닿았습니다. 오장미는 그 순간 뭔가를 느꼈어요. 이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아내이기 이전에 오랫동안 법의 언어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최화영에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타격을 입히겠다는 냉정한 의지가 그 눈빛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긴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렇게 예상치도 못한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오장미가 이강혁의 CCTV 영상과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한영자 앞에 꺼내놓자 한영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십 년간 각종 사건을 다뤄온 그녀였지만 이 정도 규모의 조직적 범죄는 차원이 달랐어요. 최화영이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강혁을 동원해 살인 지시를 내리고 오복길 사건까지 은폐했다는 정황들이 하나씩 놓이자 한영자는 표정 없는 얼굴로 자료를 훑었습니다. 이강혁 사람, 이름이 황씨죠? 쌍칼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사건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유형이에요. 신복구조는 다 비슷하거든요. 한영자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우선 CCTV 영상의 출처와 입수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오복길 씨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 접수해야 해요. 지금 연명 중이시죠? 그렇다면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오장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미 혼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왔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법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서는 것.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오장미는 직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영자가 자료에서 눈을 들어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오장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동맹이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파국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그날 오전부터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캡처가 수만 번 이루어진 뒤였고 드림그룹 홍보팀은 연락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마 회장이 알기 전에 수습해야 했습니다. 최화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능력 있는 적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그게 최화영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 회장이 바로 그 존재였어요. 강남봉을 불러내 당장 자취를 감추라고 윽박질렀지만 강남봉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 한영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눈치도 없이 호텔까지 찾아와서. 최화영이 낮은 목소리로 강남봉을 몰아붙였지만
강남봉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만 탓하지 마. 당신도 날 만났잖아. 최화영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영자가 다 알아. 이혼 얘기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나도 이제 한계야. 최화영은 강남봉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약점이 된다는 걸 최화영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이 입을 열면 최화영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수도 있었어요. 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얽혀있는 게 있었거든요. 최화영은 냉정하게 표정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부드럽게 달래듯이.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우리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강남봉은 그 말에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화영이 온도를 조절하는 걸 알면서도 이미 그 화법에 길들여진 자신이 싫었어요. 그래도 돌아서지 못하는 이 상황이 강남봉 자신도 비참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마서린이었어요. 마서린은 드림호텔 실장으로 일하면서 최화영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재벌가 손녀로서 금쪽이처럼 살아온 그녀였지만 어머니라고 믿어온 최화영의 민낯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내부에서 균열이 일고 있었어요. 오복길 사건에 최화영이 개입돼 있다는 걸 이미 확신하고 있는 마서린은 물적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오장미에게 말했었죠. 마서린은 오장미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사실 혈연으로 따지면 오장미와 마서린은 쌍둥이였어요. 최화영이 빼앗아간 쌍둥이의 한쪽이 마서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서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장미도 마서린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그 진실이 마서린에게 어떤 폭탄이 될지 알기 때문에 오장미는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마 회장의 손녀로서 드림그룹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운명이 시시하다고 느끼며 살았어요.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은 사람. 그런 마서린이 처음으로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최화영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왜 자신은 항상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드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준호가 있었습니다. 강백호의 형이자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의 강준호. 언제나 각 잡힌 옷에 철벽을 치고 사는 이 남자가 마서린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강준호가 자신의 돈을 보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게 마서린을 처음으로 설레게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강준호는 단순히 로맨스의 대상이 아니라 마서린이 오장미 쪽으로 완전히 기울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백호는 변호사로서의 첫 공식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복길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강백호는 교통사고 위장의 허점을 발견했어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가 삭제된 흔적, 목격자 진술의 미묘한 불일치, 그리고 이강혁 측이 급박하게 움직였던 그날의 동선. 강백호는 이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남봉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강백호를 더 냉철하게 만들었어요. 최화영이 아버지를 이용했어.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야. 강백호가 오장미에게 말했을 때 오장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강백호한테 얼마나 힘든 결론이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더 이상 상처가 가는 건 막고 싶어요. 강백호의 그 말이 오장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이 남자는 분노와 사랑 사이에서 정확히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화를 낼 자격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오장미는 무언가 짠했습니다.
강백호를 바라보는 오장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 한영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강혁 자료 법적 효력 있어요. 내일 고소장 작성 들어갑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동시에 그 문자를 확인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복수의 판이 이제 제대로 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인물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의 시아버지이자 드림그룹의 절대 권력자 마대창 회장이었어요. 마 회장은 불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싸늘하게 차가워졌어요. 마 회장은 오래전부터 최화영을 지켜봐왔습니다. 며느리로서, 드림호텔 대표로서, 드림그룹 장악을 노리는 야심가로서 그 모든 면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이용했고 이용하면서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어요. 마 회장의 손녀 마서린이 최화영의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드림그룹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자신의 손녀가 어쩌면 진짜 최화영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마 회장의 비서가 조용히 자료를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아들 마동석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해외에서 실종된 아들. 마동석이 사랑했던 여자 정숙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를 아이들의 이야기. 마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져와. 오장미라는 아이 자료 다 가져와. 마 회장이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의 판을 뒤집을 폭풍의 예고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장미도 최화영도 몰랐습니다. 다음 회차가 기다려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한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는 그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최화영은 과연 마 회장 앞에서도 자신의 가면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장미와 한영자, 강백호의 연합은 최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함께 봐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다음 예상 줄거리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눌러두고 가세요. 최화영의 몰락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니까요.